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복서들은 유난히 굵은 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은 발끝부터 몸을 타고 올라오는 운동 에너지를 주먹에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기에 손목이 주먹을 단단하게 지지할수록 에너지 손실이 줄고 펀치의 파괴력은 높아집니다. 미식축구에서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정수리에 집중시켜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을 선사하기 위해선 머리와 몸통을 단단히 연결하는 굵은 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머리를 무기로 쓰기 위해 목을 단련한다는 건가요? 공격수는 공을 몸에 품고 상대 진영을 향해 돌진하고, 수비수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자세를 낮춰 태클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치우치게 되고 상대와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의 본질 때문에 미식축구는 머리 부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NFL은 머리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자 헬멧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는데요. 가죽과 플라스틱을 거쳐 첨단 신소재와 온갖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가볍고 안전한 현재의 헬멧을 개발하게 됩니다. 덕분에 현대 미식축구에서 선수들이 턱이나 코가 깨지거나 머리에 찰가상에 입는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의 발전이 마냥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머리 부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헬멧에 머리를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위험을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더 과격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위험 보상성이라는 행동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스카이다이빙 사고를 줄이고자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는 안전장치가 개발되었음에도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믿고 좀 더 위험한 묘기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박치기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했지만 머리 부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헬멧이 발전하기 전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헬멧이 점점 단단해지고 완충력도 보완되자 선수들은 헬멧에 자신의 머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생각에 머리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 머리에 박치기를 가하여 충격을 주고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공을 지키고 빼앗는 과격한 경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헬멧 박치기를 일삼는 현대 미식축구는 이전 머리 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만성 외상성 뇌벽증 CTE라는 괴물을 낳습니다. 2017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사후뇌를 기증한 NFL 선수 111명 중에 무려 110명이 CTE를 겪은 것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CTE는 뇌진탕 등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뇌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기억상실, 충동조절 문제, 우울증, 치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헬멧의 발전은 과격한 경기 양상을 낳고 덩달아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와 횟수도 상승했습니다. 선수들은 매 시즌 1000번 이상의 충돌을 경험하고 매 경기 교통사고급 충격을 무려 62번이나 겪는다고 합니다. NFL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 뇌진탕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리그 선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머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는 선수들은 CTE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CTE로 인하여 처참한 노후와 비극적인 삶을 보낸 선수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도 NFL은 미식과 CTE는 관련이 없다고 굳고 부인했지만, 은퇴 선수들이 뇌 손상을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 2013년 8,600억 원의 보상금 합의를 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시인합니다. 2013년에는 헬멧 정수리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에는 머리를 낮춰 태클할 시 페널티를 받는 룰을 만들며 부랴부랴 예방책을 내놓지만 뇌진탕 발생률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그의 미온적인 대처에 선수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련한 자구책은 바로 목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목 근육이 1파운드 늘어날 때마다 뇌진탕 위험은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머리를 마음껏 휘두르기 위해 목 근육을 단련했다면 이제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 목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NFL에서 목이 가장 굵기로 유명한 타케오 스파익스의 목둘레는 무려 21인치로 웬만한 걸그룹 멤버 허리보다 굵습니다. 타케오의 포지션은 필드 전방위에서 공격수를 저지하는 라인베커입니다. 상대와 충돌이 잦은 포지션이다 보니 남들보다 각별히 목을 관리하고 결국 나무 몸통만큼 굵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하인즈 워드는 선수들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 없는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몸통과 다리만 태클하는 럭비 룰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방법이야 어쨌든 머리부터 들이대는 과격한 경기 양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그가 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이상 선수들은 자신의 목에 모든 위험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의 굵은 목이 난폭함과 남성성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나서는 그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